2차 시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을 알아볼까요? 입니다. 수업 목표는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의 결과를 어림할 수 있다. 몇십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입니다. 수업의 흐름은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의 필요성을 알고 구하는 방법 생각하기. 그쵸?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을 해야만 하는 거니까 이 도입 상황을 가지고 어떡하지? 몇 회 운행하면 몇 명이 탈 수 있을까? 라고 해서 구할 필요성,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 두 번째는 그림으로 관광열차를 탈 수 있는 사람 모두 몇 명인지 다양한 조작 활동이나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 그리고 계산 원리를 알아보는 거, 그다음에 방법 익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을 여는 활동에서는 문제 상황을 곱셈으로 나타내게 한다. 또 324 곱하기 20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림으로 알아보고 계산 방법을 발견하게 한다. 학생 스스로 주어진 장면의 문제를 자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가 커지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배운 것을 연결을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을 쓴 다음에 14 곱하기 2와 14 곱하기 20에 대해서 3학년 2학기 걸 살짝 이제 넣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을 써보고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되게 막막할 것 같지만 이 배운 것을 여기서 이제 3학년 2학기 거를 연결해주면 이것도 뭐 324 곱하기 2를 배웠으니까 그걸 10배 하면 되죠 라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사실은 이 전발문 자체가 되게 막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안내해드리고 싶은 수업의 팁은 첫 번째, 결과를 어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3학년 2학기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대충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3학년 2학기 세 자릿수 곱하기 이제 몇십을 어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선개념과 연결하여 세 자리 곱하기 몇십의 계산 원리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으로 324 곱하기 2를 먼저 하지 않고 24 곱하기 20, 그 다음에 324 곱하기 20,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배운 것과 끊임없이 연결을 해줘서 거기서 추론해서 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연결시켜주는 이제 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 2에서는 여기서 의사소통이 있어야 학생들이 충분히 자신의 사고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활동 2의 의도는 활동 1에서 탐구한 324 곱하기 20의 계산 원리를 가로셈과 세로셈으로 형식화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림으로 충분한 상황을 알고 배운 걸 가져다 썼다면 이제는 형식적으로 가로셈에서 324 곱하기 2를 구하면 이게 99.9% 핵심 사고이고 10배라는 사고를 가지면 이 어려운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릿수도 구할 수 있다는 걸 가로셈, 그리고 이거를 세로셈으로 어떻게 기록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형식화하는 과정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활동 2에서 제가 안내해드리고 싶은 수업의 팁은 세 자리 곱하기 몇십의 결과에 대한 수감각 형성을 위한 활동으로 자리값표를 이용한 10배 후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0의 위대함이라고 했는데요. 학생들이 3학년 2학기에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게 22 곱하기 3과 22 곱하기 30입니다. 3도 계산하고 30도 계산하려고 합니다.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나온 자리값 표라는 거를 통해서 훨씬 더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네모를 주는 것보다 이게 10배라고 하는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리값 표를 이용한 이제 몇십 배, 10배의 의미를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익히기 문제인데요. 여기다가 저희가 이 사고의 멘트를 달았습니다. 231 곱하기 30이라고 하면 나는 계산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231 곱하기 3? 이거 3학년 2학기 건데? 라고 해서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구한 다음에 10배라고 하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를 하면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요 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요 멘트를 계속 달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활동 3에서 제가 안내해드리고 싶은 수업의 팁은 세로셈의 계산 결과를 쓸 때 생기는 오류, 그 다음에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일명 명칭은 일단 10배 승진 약속해주고 시작할게 라고 하는 이제 멘트를 통해서 앞서 Q&A에서 말한 학생의 오류를 굉장히 잡을 수 있고 10배라고 하는 개념, 곱하기 10배 개념을 이제 확실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이제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반 아이들은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굳이 모든 아이들에게 이 장치를 달 필요는 없고요. 학급에 따라서 활동 3번을 자율적으로 맡겨두실 수도 있고요. 우리 반 학생들은 3학년 2학기 것이 조금 더 부족하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충분히 10배 의미를 같이 무너진 3학년 2학기 거를 이제 메꾸는 활동도 할 수 있어서 3번의 활동의 팁은 학급의 수준에 따라서 학생에 따라서 활용하시기,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이제 문제 해결 차시인데요. 연결, 문제 해결, 그다음에 주어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정보 처리와 역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체를 만들 때 각각의 이제 필요한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사에서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수업의 팁은 문장제 문제 해결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배열 모델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먼저 하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활동 1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문장제 문제 식을 풀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살짝만 보여주면, 선택적으로 보여주면 식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힘든 친구들에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시에서 여기 보시면 학생의 반성적 사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있는데요. 배운 내용을 이전에 배운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볼까라고 해서 그냥 친구에게 말해도 되고요. 공책 한 구석에다가 자기가 스스로 써도 됩니다. 이거죠. 아, 10배가 중요한 것 같아. 3학년 2학기에서 10배를 배운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10배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생각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업의 팁과 관련된 이제 간단한 이미지를 제가 보면 이제 3학년 2학기 때 배운 이렇게 10배에 대해서 한 자릿수의 10배, 그리고 두 자릿수의 10배, 그리고 자리값. 단순하게 25 곱하기 10은 250여가 아니라 10배를 하면 자리값이 어떻게 되는지 자리값표를 이용한 거. 그래서 이제 디딤돌 교과서 3학년 2학기 걸 보면 이 과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0배, 두 자릿수의 10배, 이렇게 몇십 곱하기 몇의 10배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한 과정을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돼서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도 이제 어떻게 배웠는지, 그래서 10배, 10배.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보충 학습지인데요. 학생들이 그림을 통해서 10배라고 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제 이 절차적인 지식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봐도 돼. 13 곱하기 2만 하면 10배 할 수 있어. 25 곱하기 3만 하면 나중에 10배 하면 돼. 굉장히 쉬운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절차적인 과정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첫 차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있으면 다음 차시에는 이걸 가지고 조립만 하면 되는 거라서 다음 차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차시가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활동 1부터 수업의 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 수업의 팁입니다.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을 어림하는 건데요. 학생들은 여기서 보는 대로 구하는 식을 써봤어요. 그런데 어림하라고 하면 너무 커서요. 그리고 답을 다 한 다음에 뒤에다가 영영 처리를 하는데요. 이거를 살짝 어림할 때만 돈으로 생각하면 금방 합니다. 자, 대충이야. 대충은 이렇게 324에서 300으로만 할 거야 라고 해서 저처럼 겹자석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대충 할 거야 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숫자로 직접 칠판에 쓰실 거면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가려서 야, 300원이 20번 있다고 생각해봐 라는 거죠. 300원이 10번 있으면 3,000원. 그렇죠? 3,000원이 또 있으면 6,000원. 그래서 어느 정도야? 자, 6,000원쯤이라고 해서 학생들은 더 쉽게 좀 어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6,000원쯤 하겠네 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6,000원보다 많지 뒤에 뭐가 있던데 라고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어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해서 이제 3학년 거 배웠던 걸 해줍니다. 세 자리 곱하기인데 이거 세 자리 없다고 생각해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지 라고 해서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릿수를 살짝 해줍니다. 선생님들께서 하실 때는 3자를 다 이렇게 살짝 지워도 되고요. 자,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자, 24 곱하기 20은 우리 다 할 수 있었지 어떻게 했더라 라고 하면서 예전 걸 한번 보여주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전 거는 어떻게 했냐면 14 곱하기 2가 28이라고 하면 여기는 280이었지 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전의 개념 연결을 합니다. 쓸 때는 자, 428, 48, 28이었는데 10배로 해주면 10배의 역할. 10배가 되면 승진시켜줘. 어떻게 승진시키냐면 1의 자리는 10의 자리가 되고 10의 자리는 100의 자리가 되지 라고 해서 이제 큰 수하고도 연결 지으면 됩니다. 10배는 자리값이 하나씩 앞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좀 떼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13 곱하기 20 몇십이죠. 13 곱하기 20을 하려면 일일이 뭐 3박 4일 동안 세도 되지만 나는 여기서부터 셀 거야 라고 해서 이거 두 개 13이 두 번 있어. 그래. 두 번 있어서 일단 계산하면 26. 26의 10배. 10배는 뭔 줄 알지? 그럼 자리값을 하나씩 높여주는 거야. 1의 자리는 10의 자리로, 10의 자리는 100의 자리로. 그래서 26의 10배는 260. 그리고 13 곱하기 2는 26, 26의 10배는 260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 25 곱하기 30은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쉬운 걸로 할 거야 라고 해서 25가 3번 있어. 일단 이것만 하자. 그래? 30은 3 곱하기 10이니까 그래서 25가 3번 있는 거 75. 그 다음 10배래. 알았어. 10배. 1의 자리는 10의 자리, 10의 자리는 100의 자리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예를 들면 어떤 답이 75다. 그럼 10배를 하면 1의 자리는 10의 자리로, 10의 자리는 100의 자리로. 그래서 10배의 의미를 이렇게 학습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예전에 배웠던 걸 한 번 더 개념 연결을 해준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웠던 거 기억나지? 라고 해서 이번에도 324가 20번 있어. 그러면 24가 20번 있을 때와 324가 20번 있을 때 원리는 같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해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324 이렇게 10번을 세고 두 줄을 해도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고 나는 일단 이것부터 할래 라고 해서 324가 2번 이것을 10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인데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쉽다는 걸 3학년 2학기 때 배웠기 때문에 324가 일단 2번 있어 곱해봐 라고 하면 이건 3학년 2학기 거잖아요. 그래서 428, 2는 4, 3이 648이에요. 일단 써주는 거죠. 단순하게 학생들은 뒤에 0을 하나 칩니다 라고 하는데 그 0 치는 것이 잘못 생각할 수 있어서 자리값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648이에요. 648. 그럼 이게 10배가 648인데요. 이것의 10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물론 3박 4일 다 세봐도 되지만 10배는 우리 알잖아. 1의 자리는 10의 자리로 10의 자리는 100의 자리로 10배씩 승진합니다. 100의 자리는 1000의 자리로. 그래서 0. 결국 10배의 0은 자리값을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자, 하나씩 승진합니다. 그래서 얼마죠? 자, 내가 승진시켜 줄 거야. 1의 자리는 10의 자리로, 10의 자리는 100의 자리로, 100의 자리는 1000의 자리로. 그래서 6480입니다. 그래서 관광요차에 탈 수 있는 사람 모두 몇 명인지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6480명. 그래서 우리는 10배를 알고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만 알면 이 어려운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할 수 있다는 걸 학생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 배웠던 개념들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다는 사고, 그런 추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활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이것이 다음 차시까지 이끌어가는 이제 핵심이라는 거 안내드립니다. 활동 2의 수업의 팁입니다.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에 대한 수감각 형성을 도와주기 위한 활동인데요. 1번하고도 관련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324 곱하기 2의 10배가 어떤 걸까라고 해서 끊임없이 324의 2배를 먼저 구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428, 2는 4, 3이 6. 648이라고 써서 무조건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한 번 더 자리값을 써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단원에서도 배웠잖아요. 10배. 그래서 어떻게 될까? 자, 곱하기 10배니까 우리 승진합니다. 그래서 10배로 해줄게. 하나씩 앞으로 자리값 이동해. 라고 해서 얼마가 되냐? 1000, 10배. 그래서 8, 4, 6. 그래서 6480 단순히 답이 아니라 자리값의 이동이라는 걸 알려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다시 428, 2는 4, 3이 6. 10배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10배 나의 위력 앞으로 전진 그쵸? 자, 자리값 이동시켜줄게 라고 해서 6480. 이 부분을 충분하게 10배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이 3단원에서 생기는 이제 기수의 오류 결과는 아는데 0을 빼먹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오류를 다 처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번에서는 10배라는 이 자리값을 생각해서 이걸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안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 3의 수업의 팁입니다. 세로셈이나 가로셈을 쓸 때 생기는 이제 오류를 좀 처방하기 위한 도움 활동입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곱하기 몇십 하면 너무 무서워 모르겠어라고 했을 때 이런 걸 한 번을 주면 10배 있는 친구의 도움을 하기 위해서 이것만 알아도 돼 라서 231 곱하기 3은 3학년 2학기 거잖아요. 답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알지 10배구나. 3의 10배니까 승진이라고 해서 6930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지 않도록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여기서는 대충이가 좀 왔다 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47에 2800 정도 700원이 40번 있으면 28,000원이죠. 28,000원인가요? 자, 28,000원 정도라고 하고 자, 10배 있으니까 여기다 하는 거죠. 721 곱하기 4. 일단 10배 승진을 시켜줄게. 하고 승진시켜주나 결과로 해주나 아니면 10배를 미리 해놓고 하나. 그러면 4일은 4, 428, 47, 28, 28,840. 28,000쯤 맞는 것 같아 라는 거죠. 자, 대충이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400이 50번 있으면 400이 10번 있으면 4,000원. 그럼 2만 원 정도라고 해서 여기도 또 이렇게 해놓는 거죠. 자, 미리 10배 승진시켜줄게 없다고 생각하고 5, 5, 25. 그렇죠. 25. 그 다음에 7, 5, 35. 37 이렇게 해도 되고요. 4, 5, 20, 22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안한 친구들이 이걸 하지 말고 밑에다가 또는 옆에다가 475 곱하기 5를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 5, 25, 7, 5, 35, 37, 4, 5, 20 이렇게 그래서 승진해 주세요 라고 해서 0을 하고 그 다음에 2, 3, 7, 5를 쓰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도가 높은 친구는 이것만 이렇게 하게 해서 10배 넘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쓰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도우미 요것처럼 도우미를 줘서 475 곱하기 5를 해도 돼 라고 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이 장치를 해놓으면 이걸 계산하고 그거의 10배라고 해서 이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림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기본이고 10배는 요것을 자리값을 한 칸씩 앞으로 이동하는 거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요 장치를 안내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학급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전체 사용하셔도 되고 개별로 피드백할 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활동 4의 소비 팁입니다. 문장제 문제 해결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상황을 좀 이미지로 떠올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이제
팁입니다. 일단 은진에 반해서 화채를 만들려고 할 때 30그릇을 만들려고 하면 얼만큼 필요할까라고 해서 이제 두 문제가 결합된 문제인데요. 일단 뭐가 몇 번 있는지 먼저 말을 해볼까라고 하면 이제 우유로 따지면 우유 200ml씩 몇 번 있는 거예요? 30번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먼저 말을 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200ml씩 30번 그러면은 우리가 3학년 때 배운 것처럼 먼저 떠올립니다. 200ml, 200ml, 200ml가 여기서 볼 거야. 200ml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이 상황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30그릇을 만들 거야. 그러면 와 이거 식으로 어떻게 쓰죠? 식으로는 200 곱하기 30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3박 4일 다 더해야 되나요? 그래도 되지만 짜자잔 여기만 알면 되지 나는 여기만 하면 끝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200 곱하기 뭐만 알면 되죠? 3을 알면 돼요. 200 곱하기 30은 200 곱하기 3은 얼마예요? 600이죠. 600의 10배 금방 할 수 있습니다. 600의 10배는요. 자, 승진해 줍니다. 라고 해서 600. 그래서 6,00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놓고 탄산음료는 얼마쯤 될까라고 해서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 라고 해서 선생님이 칠판에 이렇게만 해주셔도 되고 힘든 친구들은 자기 공책에 직접 그려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과서 밑부분에다가 탄산은 이렇게 120, 20, 120, 120. 그 다음에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12씩 있대요 라고 하고요. 우유는 이렇게 200, 200, 200이 있고요. 30줄이니까 따다다 12씩 이렇게 있어요 라고 공책 그 책에다가 저렇게 이미지화 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20은 여기 120씩. 내가 그릇에다가 120ml씩 따라 놓을 거야. 일단 이렇게 하면 120이 3이면 얼마게? 그쵸? 360이요. 이것의 10배. 자, 자리값 하나씩 앞으로 이동이라고 하면 10배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360. 그래서 3600ml. 그래서 앞에서 배운 10배라는 개념을 계속적으로 학생들이 자리값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뒤에 동그라미를 의미 없이 치는 건 여기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계속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10배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